안녕하십니까, 포대입니다. 자, 오늘 13번째 시간 이미지 합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4차 시 정도에 걸쳐서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레이어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많이 할당을 해서 4차 시 정도에 할당을 해서 레이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요. 레이어를 알아보면서 이미지 합성을 조금씩 우리가 해봤죠. 자, 오늘서부터 조금 더 깊이 이미지 합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볼 것은 이미지 합성을 하기 위해서 해상도란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얼마만큼 많은 픽셀을 가지고 고해상도와 저해상도의 그림을 만들어낼 것인지 해상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미지 합성을 할 때 색상 모드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색상 모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미지를 변형, 이미지를 합성을 할 때 색을 합성하는 건데요. 그때 이미지의 형태,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을 한다. 그러면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대로 형태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미지 합성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변형, 형태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 종합적으로 앨범 만드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상도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동일한 면적 안에 얼마만큼의 픽셀이 있는지에 따라 해상도가 결정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동일한 면적이 있어요. 동일한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자, 72 dpi가 있고 300 dpi가 있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픽셀의 개수가 72개란 얘기예요. 얘는 300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면적에 72개의 픽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300개의 점을 가지고 300개의 픽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색상 정보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어떤 거? 고해상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어떻게? 저해상도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해상도라고 합니다. 자, 많은 픽셀이 존재할수록 풍부한 색을 표현할 수 있어 고해상도의 이미지지만 이 장점이죠. 하지만 그만큼 파일의 용량이 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포토샵 거의 첫 시간 정도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너무 높으면 불필요하게 높으면 용량이 커져서 작업하는데 더 까다롭다고 그랬죠. 그래서 72, 우리가 웹상의 이미지를 띄울 때는 무조건 72로 가시고 나는 인쇄 목적으로 한다. 그럴 때는 300 이상으로 가도 되지만 300이면 충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250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300 정도로 놓으시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250까지는 최소한 250까지는 DPI를 정해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웹에서 사용되는 해상도 몇? 72고요. 인쇄용 300이죠. 인쇄 용도로 사용되는 해상도의 차이를 알아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포토샵을 가서 차이 72 dpi와 300 dpi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 자, 두 개의 이미지를 보면 먼저 조그만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서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얘는 283 픽셀, 283 픽셀에 70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쪽 거 큰 그림을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300 dpi죠. 그죠? 그러면 얘가 더 똑같은 면적, 픽셀 퍼 인치, 1인치당 픽셀이 300개가 있는 거고요. 이쪽 좌측에 있는 거는 1인치당 약 2.5cm의 조그만 면적에 72개의 점을 가지고 픽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고해상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도화지를 꺼낸다. 500에 500짜리를 꺼냈어요. 500에 500짜리를 꺼냈는데 다시요. 자, 500에 500짜리 꺼낼 때 얘는 72예요. 오케이. 자, 요런 이미지보다는 500에 500짜리 꺼내는데 300 dpi예요. 그러면
300 dpi로 꺼낸 이미지, 얘가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해상도 72는 웹용에 쓰시고요. 300은 인쇄용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색상 모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색상 모드. RGB 모드와 CMYK 컬러 모드가 있습니다. 자, RGB 모드는 빛을 이용한 색이에요. 그래서 빛의 3요소를 이용해서 R, 레드, 그린, 녹색, B, 블루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빛의 3요소를 이용한 거고요. 이거는 색의 3요소, 색의 3요소, CMYK 컬러라고 합니다. C, M, 시안의 약자고요. 마젠타의 약자고 Y, 옐로우의 약자입니다. K는 가운데 시안과 마젠타와 옐로우가 다 합쳐지면 여기 블랙이 나와요. 빛이란 녀석의 속성은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지는 속성이 있죠. 빛은. 그래서 이 가운데가 세 가지 색이 다 모이기 때문에 세 가지 빛이 다 모이기 때문에 하얀색이 나온 거고 물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물감이 섞이면 섞일수록 점점 탁해지고 어두워지죠. 그래서 시안과 마젠타와 옐로우가 다 합치면 이 가운데가 블랙, 어두운 색깔, 탁하고 어두운 색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빛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그럼 RGB 모드는 어디에 쓰느냐?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웹용.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이거를 나는 웹에 띄울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에 띄울 거예요. 그런 곳에 띄울 때는 우리가 RGB 모드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CMYK 컬러는 인쇄, 색을, 물감을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인쇄용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토샵에서 도화지를 꺼낼 때 그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나는 웹용의 이미지를 쓸 거예요. 그러면 해상도도 72겠지만 색상 모드도 반드시 RGB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요. 아니다. 나는 이거를 인쇄할 거예요. 그러면 300 dpi로 가시되 픽셀 퍼 인치로 가시되 색상 모드 어떻게? CMYK 컬러로 놓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모드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떠한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 결정하는 거 웹용이냐 인쇄용이냐 그 다음에 색 결정하는 거 RGB 모드, CMYK 컬러 모드 웹용이냐 인쇄용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변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미지 변형이란 말 그대로 요런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를 갖다가 스케일 조정,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회전, 로테이트 시킬 수도 있고 어느 부분만 이렇게 스크류 기능으로 늘릴 수도 있고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고 평행사 변형으로 변형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변형하는 이유는 이미지를 합성하기 전에 두 개 이상의 이미지를 합성하기 전에 두 개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몇 번 사용해 봤는데 이미지 변형을 할 때는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 프리 트랜스폼 여기요. 자, 그리고 프리 트랜스폼에 있는 기능들이 여기 트랜스폼에 보면 스케일, 로테이트 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프리 트랜스폼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커버할 수가 있는데 커버하지 못하는 플립 호리존탈과 플립 버티컬 우리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죠. 얘는 가로로 이미지를 뒤집어 엎는 거, 얘는 세로로 위아래 상하로 이미지를 뒤집어 엎는 거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꺼내 볼게요. 이미지는 뭐 아무거나 꺼내도 돼요. 자, 여기다가 다른 이미지도 하나 꺼내 볼까요? 아이고, 요거는 좀 그렇고 요거 꺼내 볼게요. 자, 꺼내서 사각선택 툴 가지고 이만큼 선택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카피해서 이쪽 이미지로 컨트롤 V 패스트로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난 사이즈를 약간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프리 트랜스폼 갖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단축키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컨트롤 T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면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모서리의 한 점을 찍어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하시면 스케일 기능 나오고요. 정비례로 하고 싶다. 그때는 얘 갖고 움직일 때 클릭 앤 드래그 할 때 Shift 키 누르면 정비례로 가로의 비율과 세로의 비율이 정비례로 스케일 작아지고 커지는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케일 기능이고요. 커밋 버튼 누르면 이렇게 커밋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 나서 꼭지점을 클릭하는 것이 아닌 좀 바깥으로 나가요. 커서를. 그러면 이렇게 꺾어지죠. 이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어떻게? 로테이트 기능입니다. 회전시킬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밋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 나서 이번에는 한쪽 점을 클릭하는데 이때 컨트롤 Alt Shift를 다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변형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lt만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처음에는 좀 많이 해보셔야지 손에 익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컨트롤 T를 누르고 나서 컨트롤 Alt Shift 다 눌러요. 컨트롤 Alt 키보드에 컨트롤 Alt Shift 다 누르고 한쪽 모서리 점을 클릭 앤 들어가면 어떻게? 사다리꼴 모양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lt만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평행사변형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키만 눌러요. 컨트롤 키만 누르면 내가 클릭한 모서리의 점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리하면 컨트롤 Alt Shift 다 누르고 하는 방법 사다리꼴, 다음에 컨트롤하고 Alt만 누르는 방법 평행사변형, 다음에 컨트롤 키만 누르고 하는 방법 한쪽 모서리 점만 움직이는 방법. 이렇게 컨트롤 T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스케일, 로테이트 또는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또는 스크류 기능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한쪽 모서리만 변형시킬 수 있는 기능,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트에 들어가면 트랜스폼에 어떤 거 플립 호리존털 있죠. 얘는 좌우로 이미지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플립 호리존털 밑에 플립 버티컬, 얘는 어떻게 상하 위아래로 이미지를 뒤집어 엎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던 거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누르고 하는 거, 컨트롤 알트만 누르고 하는 거, 컨트롤 키만 누르고 하는 거, 다음에 플립 호리존털, 플립 버티컬, 다음에 스케일 기능, 로테이트 기능, 다 여러분이 중요한 기능이니까 꼭 손에 익힐 때까지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앨범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그 좌측에 있는 앨범과 우측에 있는 앨범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좌측에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결과물을 한번 꺼내 볼게요. 네, 아이고, 이게 아니죠. 네, 이걸 꺼내 보면 자, 반이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요새 사진을 찍어서 포토 앨범을 많이 만드시죠. 포토 앨범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인쇄용으로 작업을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얘 컬러 모드가 이미지 들어가 볼까요? 300으로 돼 있어요. 300으로. 그죠?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해보는데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 보니까 얘가 330cm, 가로가 30cm고 세로가 21입니다. 그러면 A4 용지 정도 되는 건데요. 자, 도화지를 꺼내 볼게요. 인쇄용이니까 나는 여기서 밀리미터 해서 A4 용지를 가로로 놨을 때 가로의 사이즈가 297mm고요. 다음에 세로의 사이즈가 210입니다. 해상도는 인쇄용으로 할 거니까 포토 앨범 인쇄용으로 뽑죠. 그래서 300으로 놓으시고요. 컬러 모드는 인쇄할 거니까 CMYK 컬러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인쇄물이란 건 웹용하고 다르게 인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칼선으로 절단을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죠? 재단선이라고 그러죠. 재단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선, 날아가 버리는 선이죠. 날아가 버리는 면적이죠. 요거를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선은 보통 2mm에서 3mm 정도 빼줘요. 그러면 가로가 양쪽에 2mm씩 빠진다. 그러면 얘가 여기다 2mm 더하니까 몇?
301mm가 되면 되겠고 얘는 세로는 21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도화지를 꺼내 볼게요. 자, 도화지를 꺼내고 나서 재단선을 한번 여기 가이드라인을 쳐볼게요. 우리 가이드라인 치는 방법 뷰에 룰러 단축키가 컨트롤 R이죠. 그래서 컨트롤 R을 이용해서 자를 꺼내고 자로부터 클릭 앤 드래그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자로부터 클릭 앤 드래그해서 2mm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가 2mm인지 잘 눈짐작으로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뷰에 보시면 뉴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얘를 딱 클릭을 하면 어느 곳, 호리전탈과 버티컬 중에 어느 곳에 포지션, 어느 곳에 가이드라인을 칠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2mm에 칠 거죠. 2mm, 키보드로 mm을 입력하시고요.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버티컬 세로축으로 2mm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 맨 끝에도 여기도 2mm 필요하겠죠. 2mm 가이드라인. 그래서 가로가 내가 꺼내기로 301mm를 꺼냈으니까 얘는 299mm에다가 가이드라인 치면 되겠죠. 이렇게요. 적고 자, 그다음에 가로선도 필요해요. 뉴 가이드 호리전탈 이번에는 2mm 됐고요. 다음에 뉴 가이드에서 세로가 210mm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4mm를 더했죠. 그러니까 214인데 2mm 빠지니까 212mm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다 쳐놨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검정색을 가득히 채울게요. 채워서 자, 반도 여기 딱 정해야 돼요. 반. 어디가 반인지 정하기 위해서 또 가이드라인을 더 칠게요. 자, 세로가 301mm였죠. 그러면 가운데는 150.5인데 150.5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150mm로 하겠습니다. 버티컬이겠고요. 예, 여기가 가운데겠죠.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거랑 다름없어요. 요런 이미지 올리면 되겠죠. 자, 이미지를 찾아볼게요. 어디 있을까요? 나침판 같은 이미지였는데 잘 안 나오네요. 아, 여기 있네요. 이 이미지 꺼내서 자, 이미지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옮겨 봅니다. 자, 이미지 적당히 올려놓고요. 자, 재단선에 맞춰서 이미지를 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 넣어야지 안전하게 우리가 이미지를 보존할 수 있고요. 좀 짧죠. 그러니까 스케일을 키워요. 컨트롤 키 누르고 T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 들어가시고요. 스케일 기능이니까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가로의 비율과 세로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는 쉽겠죠. 그러면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4개의 이미지 올라와요. 그러면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얀색을 가득히 채워줘야 되겠죠. 하얀색을 가득히 채우시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4개를 올려놓으면 되겠죠. 이거는 아무 이미지나 제가 하나만 올려놔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요거를 갖다가 무브 툴 가지고 옮기시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프리 트랜스폼 가지고 스케일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적당히 잡으시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 이미지 더 올리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면을 보시면 여기는 약간 검정색인데 약간 노이즈 돼 있죠. 자, 지난 시간에 노이즈 하는 거 배웠었죠. 어떻게? 자, 백그라운드 선택하고 필터 이용했습니다. 필터의 노이즈에 애드 노이즈 해서 노이즈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령도 줄게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결과물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자, 여기 음식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음식 사진에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레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자, 음식 사진이 어디 있을까요? 음식 사진을 꺼내야 되겠죠. 이게 제 컴퓨터가 지금 좀 사양이 낮아서 그 미리 보기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오케이. 자, 요 이미지. 아, 노이즈가 여기 이미지가 노이즈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노이즈 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합성하면 되겠죠. 가져갑니다. 자, 가서 레이어 위치 좀 바꾸고요. 자, 스케일 너무 작죠.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 가지고 스케일 약간 키울게요. 좀 화면이 작으니까 돋보기 툴 이용해서 조금 조정하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선을 만들어서 여기가 그레이톤이에요. 여기 보면 사선 작업이 돼 있죠. 여긴 더 많이 그레이 돼 있고 여긴 조금 그레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그림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그레이다.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의 휴 세츄레이션 이거 가지고 그레이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세츄레이션이 채도값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낮추시면 이렇게 톤이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어 팔레트에 있는 여기 맨 밑에 내려오시면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바로 색을 보정하는 색 보정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휴 세츄레이션 여기 이미지에 들어가서 쓰는 어드저스먼트의 휴 세츄레이션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얘는 레이어로 빠져나온 것 뿐이에요. 자, 보시면 클릭을 해서 휴 세츄레이션 색 레이어를 색상 조정하는 휴 세츄레이션 레이어를 만들고요. 보정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스크가 있죠. 이만큼을 선택을 하고 자, 다시요.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자, 선택을 제가 이만큼만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색상 보정 레이어를 씌우니까 마스크 내가 선택한 부분에 자동적으로 마스크 처리되죠. 이런 방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먼저 색상 이미지 보정 레이어 만드시고요. 나는 이 부분에만 적용할 거야. 그래서 마스크에서 마스크를 전부 다 검정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하얀색을 칠해도 되겠죠. 먼저 전자 방법으로 하던 후자 방법으로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색 보정해야 되겠죠. 색 보정하기 위해서 색 보정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약간 어둡게 가고 색은 그레이로 빼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보면 또 한 번 있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 보정 레이어를 위에 하나 더 씌울게요. 더 씌우고 이번에는 이만큼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택해서 선택 영역 반전시켜 버릴게요. 셀렉트 인버스. 그 다음에 어떻게 검정색 칠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색상 보정 레이어의 작업은 여기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레이톤 빼주고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두 번째 작업이 다 완료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색상 보정 레이어는 이미지에 있는 보정 메뉴하고 똑같은데 보정 메뉴를 한 번 적용을 하면 우리가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작업을 뒤로 돌리지 않는 한. 하지만 색상 보정 레이어는 언제든지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가 있고요.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버리시면 그 효과가 깔끔하게 이미지에서 삭제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 이건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나무결 이미지에다가 각각의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넣고 플립 버티컬 위에서 상하로 뒤집어 엎은 다음에 진짜 반사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처럼 바닥에 비치는 것처럼 마스크 효과와 어퍼스 효과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미지 합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 개념들 살펴봤는데요. 해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떠한 용도로 이미지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 해상도를 70이냐 300이냐 결정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도 어떠한 용도, 웹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쇄용으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RGB와 CMYK 컬러 여러분이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미지 합성을 하기 위한 기초로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프리 트랜스폼 사용 방법 컨트롤 키와 알트 키와 시프트 키를 이용한 변형 방법 꼭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자꾸 써봐야 돼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써봐야지 우리가 단축키 익숙해지고 작업 효율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리뷰를 다시 한번 통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